그 다음에 합의권자가 사망일 때입니다. 그러면 사망일 때는 그러면 사망일 때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망일 때는 합의를 누구냐 하냐면 상속인한테 합의를 해야 된다. 상속인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반드시 정확하게 학습해 놓으셔야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은 학습을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직계비속 1순위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2순위입니다. 3순위가 형제사함에, 그 다음에 4순위가 사촌 이상의 반계예요. 직계가 아닌 우리가 아버지의 형제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 형제의 아들 이런 걸 우리가 반계혈족이죠. 그런 쪽에 우리가 반계혈족. 요 순위가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게 있죠. 뭡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란 거라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공동상속, 2순위가 있으면 2순위와 공동상속을 하는데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아셨죠? 그리고 그 상속 지분은 5화를 가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겠죠. 즉 배우자는 공동상속과 5화를 공동상속 이 사람들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고 5화를 가속한다는 거고 이 분야가 없으면 뭡니까? 단독상속, 공동상속과 단독상속과 5할 가산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게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 한정특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배자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정의할 때 배우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에 포함이 되지만은 이런 상속 부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는 상속권자는 되지 못한다. 아셨죠?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권은 있다는 거죠.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렇지만 상속권은 되지 못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속순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1순위 직계비속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A가 사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부모입니다. 부고. 그 다음에 C가 조부모죠. 다 직계, 요가 다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입니다. 자, 수인의 직계존속이 동순위, 1순위 수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는 최근친이, 이때는 최근친인 B가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근친 중에서 B가 부도 있고 모두 그 다음에 D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는 자녀가 A-1과 A-2-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동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 동순위고 요거는 동친입니다. 같은 그런 동친에 있는 사람이 수인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 즉 공동상속에는 지분이 1대1로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배우자의 특기상 사항 이런 부분은 잘 아셔야 되고 사실은 배우자도 분리해서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사례 문제나 그 다음에 사례 문제에서 간단하게 5점, 10점은 항상 기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같이 연관시켜서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또 중요한 게 태아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태아가 어떻게 될까? 상속 지분을 상속권자가 되는데 직계 비속인데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어떻게 될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에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났다 나는 게 보는데 만약에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권이 없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학습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뭡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정기조건설, 해제조건설이 있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직계비속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데 태아인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사람이 지금 인격체가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법인이든 자연이든 간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속권 인정을 못 하는데 우리 민법상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해야 되는 취지에서 지금 태아의 상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상속권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미 태어난 것을 보고 이미 태어난 걸 본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할 때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다. 자, 정지조건설 이게 사고일자입니다. 사고일자고 여기가 출산. 자, 이럴 때 여기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겠죠. A가 사망을 해서 미성년자인 지금 태아가 지금 여기 태아가 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정지조건설은 뭐냐? 정지조건설은 요 시기까지는 권리 행사가 인정은 하되 권리 행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즉 상속분 주장을 못하고 여기서 출생을 했어. 여기서 이제 여기 출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요 사안 같으면 다시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정지조건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생 시점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출생 시점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정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을 해가지고 살아서 출생을 하면은 사고 일로까지 소급한다는 게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은 뭐냐? 해제조건설은 이 시기에서부터 벌써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즉 상속권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때는 소급해서 소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살아서 태어난 것 같으면 소급해서 권리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급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산, 죽어서 사망을 하는 게, 죽어서 태어난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이때까지 했던 법률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해제 조건설입니다. 아셨죠? 그렇으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상속권이 태아의 상속권이 태아할 때는 상속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인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해제 조건설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는데 다음에 만약에 출생했을 때 정상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이지만은 사산을 했을 때는 소급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셨죠? 우리 정지조건설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고 해제조건설은 다수설에서 우리가 해제조건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합의를 가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실무상에서는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합의할 때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뭡니까? 태아는 합의권자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해제조건설에 하면 합의권자가 된다. 합의권자가 상속권자가 된다. 안 된다. 상속권자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해제조건설을 하면은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상속권, 법률 합의권자가 되겠죠. 다 상속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출산 후 합의할 때는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이나 똑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발생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제가 실무를 할 때 몇 건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큰 기억이 남는 거는 경남 고성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산도에 계신 분이 통영에서 사고난 거 있었습니다. 고성의 사고건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오랜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아가 지금 임신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남편이 사고를 해서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상속권 문제에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이슈 문제야. 그 다음 통영사고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부간에 다 현장 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친권자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있었고 그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서는 합의할 때 민법이 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지금은 보면은
아까 보면 최건친이 합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순위에서는. 그때는 아마 민법이 제 기억으로는 최건친이 다수 있을 때는 그 중에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쪽으로 아마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가지고 누가 상속권을 가지느냐에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직접 합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태아의 어머니 그 며느리한테 보험금을 제가 다 지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고 나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졌어. 판결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슬픈 이야기 사고지만은 또 막상 사고 나고 나서 뒤에 금전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그런 상황도 나온다. 여러분들 각자나 저나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업을 다음에 하시든, 다음에 손해사정을 사업을 하시든, 그 다음에 업무를 보시든 간에 그런 손해사정이 될 때 피해자 측을 조금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감성이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가 되시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지나치게 자기의 욕심 또는 업무가 딱딱하시면은 저는 좋은 향기가 나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물론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겠지만 저 같은 연배에 오신 해당이 다 돼가면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가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것도 저의 수입이 어떤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저는 꿈을 꾸고 그렇게 행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컨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의 관점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에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제가 이 본론하고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해보니까 슬픈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마산에 근무할 때 고성통영거제를 담당했는데 처음에 90년도 입사했을 때 갔을 때는 전부 다 일반 국도고 산을 아리랑 고개를 타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도로가 간선도로 거의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 또는 6차선 도로를 다 바뀌었습니다. 차가 얼마나 쌩쌩 달리겠습니까?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은 횡단보도 생긴 거 도로마다 중간에 마을에 가면 횡단보도가 생기겠죠. 횡단보도 두 개마다 사람이 꼭 사망사고가 한 건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망사고가 정말 적습니다. 제가 마산에 근무할 때는 거제 통영 담당을 하고 마산 담당을 하면서 소송 업무를 제가 담당을 다 했었는데 사망사고 많습니다. 중상사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국가에서 전 잘하는 거는 사고 예방을 많이 해야 된다. 보상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검증을 평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슬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훌륭한 손해사정사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멋있는 손해사정사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자, 이러는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아 관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A가 있고 유족으로는 홀 어머니와 임신 중인 사실혼 배우자. 자, 이런 게 딱 나오면은 피해자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C인데 요는 사실혼 배우자고, 그 다음에 유족으로 홀 어머니 B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물론 사실혼 배우자도 그렇겠지만. 근데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이럴 때 사실혼 배우자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태아가 있다는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출생 전에 합의할 경우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정지조건설일 때는 일단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태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권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 상속은 누가 하게 됩니까? 당연히 B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권이 없죠. 상속권자는 B고, B는 단지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만 있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서라면 태아가 해제조건서에 의하면 여기 태아가 아직 우리가 D가 있는데 D 이분이 아직까지 세상을 아련하지 못했죠. 이분이 지금 태어나신다고 본다면 태아가 상속권자가 되고 직계 비속이 1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자가 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증권 행사를 C가 딱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C가 증권 행사로서 합의권자가 되고 C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도 되겠죠. 출생 전입니다. 이건. 출생한 후에 합의할 때는 뭐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태아가 상속권자가 되고 증권자인 C가 증권행사라고 사실혼 배우자 C는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되겠죠. 만약에 사산했다. 이런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도 결론은 뭡니까? 길가 놓은 이해 합의할 때 어느 상황이든 간에 똑같은데 이때는 합의권자가 누굽니까? A의 모가 합의권자가 되고 사실혼 배우자 C는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만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혼인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혼인의 뭐 나쁜 짓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인의 출생을 했다. 혼인의 출생했을 때는 그 혼인의 출생자가 있다 그래서 바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인지를 우리가 혼인의 출생자를 A를 했다면은 A는 나의 자식이라고 인지를 민법상 인지한 경우 이게 뭐야? 뭐 내가 구두상으로 인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인지를 했을 때 내 자녀로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 동시 사망. 사고가 나는데 누가 먼저 사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는 동시 사망이에요. 동시 사망인 경우에는 뭡니까? 같이 사망을 했거나 누가 먼저 사망을 할 수 없을 때는 동시 사망을 인정할 때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할 수가 없다. A가 운전자고 B가 탑승자인데 사고가 쿵 나가지고 A, B가 동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주 세밀하게 보면 찰나적으로 발견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때 동시 사망일 때 쉽게 가장 좋은 거는 익사사고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럴 때 서로의 상속권을 가져야 많이 또 되는 게 대습상속이죠.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이 뭐냐? 여러분 대습상속 학습 다 하셨겠죠? 안 하셨나요? A가 있죠. A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권자가 B가 있습니다. 또 상속권자가 C가 있어요. 이 배우자고. 여기는 자녀. 또 D가 있습니다. 형제. 요렇게 요게 요 사람이 형제자매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여러 개 있을 때 대습상속이란 뭐냐? 배우자는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지만 대습상속은 우리 자녀가 1순위였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2순위였, 직계 비속, 직계 존속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 자매가 3순위죠. 순위상으로는. 이렇게 1순위 되는 자와 3순위 되는 자가 상속되는 시점에, 상속 시점에 사망을 했어서 또는 다른 결격 사유에서 상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은 그 배우자, 직계 비속과 형제의 직계 비속과 형제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상속권을 가지는 게 대습상속이다. 대습상속의 대상자는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가 그 당시에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사망 등으로 해가지고 상속을 할 수 없었을 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없지만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있거나 그 사람의 자녀가 있을 때, 즉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대신해서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게 대습상속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금 산정할 때 대습상속에 따라서 합의금 산정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죠. 우리 동시사망을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상속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동시 사망일 때는 서로 간에 상속을 할 수 없는데 동시 사망으로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동시 사망을 했었지만 그 상속권자 동시 사망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망인자의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가 있어서 그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비속이 있느냐. 그럴 때 그에 따라서 대습 상속이 되느냐 부분에서 우리 판례는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말하느냐면은 대습 상속이나 동시 사망이나 대습 상속에는 이렇게도 점이 보이네요. 대습 상속과 동시 사망과 대습 상속에서도 뭐가 된다? 대습 상속과 동시 사망이 있을 때 이런 케이스를 두고 이런 포인트를 두고 사례 문제를 만들어내면은 자, 여러분들 좀 전에 태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인지, 물론 인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사례 문제에서 혼인의 출생자가 B가 있다 해놔놓고 근데 인지를 했다는 사항이 없는다면 그때는 뭐 상속권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함정을 팔 수도 있겠죠. 동시 사망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게 대습 상속 분자와 이런 동시 사망을 했을 때 대습 상속이 되는지 부분을 그 밑바탕에 깔고 사례 문제를 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염두를 해두고 착하게 개념 정리를 해 두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맥락을 이해하시죠? 자, 그런 책에서 우리가 약 몇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호위반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시간이지만 제가 이 사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깨끗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다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제가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